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산부인과 최현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궁암과 난소암, 즉 여성암의 예방 그리고 조기 진단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순서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자궁과 난소의 해부학적 구조, 그다음 자궁 난소의 기능, 그리고 자궁과 난소에 생길 수 있는 암들, 그러니까 자궁 경부암과 자궁 내막암, 난소암의 위치와 그리고 원인,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자궁과 난소의 구조, 그 다음에 기능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자궁과 난소, 그리고 난관, 질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그림이 원래 자궁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림이 좀 깨진 것 같네요. 자궁의 위치가 요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난소가 요 옆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이제 겉에서 보기엔 그렇고 이제 각각 부분의 명칭을 보면 자궁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황색 화살표가 난소입니다. 그리고 자궁에서 연결된 이 부분이 자궁관 또는 난관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궁을 중심으로 양쪽에 난소 그리고 난관, 자궁관이 위치하게 되고요. 자궁의 아래쪽 이 부분이 이제 자궁 경부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 자궁 경부는 이 질 상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질이고 이 윗부분은 이제 자궁 경부와 연결되어 있고 질의 상부는 질의 하부는 이제 외음부라고 말을 하죠. 이제 바깥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이 하는 일은 일단은 임신 시에 10개월 동안 아기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이 안 되면 자궁 내막이라는 부분에서 자궁 내막이라는 부분이 탈락이 되면서 출혈을 일으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리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자궁이 자체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요, 그 뇌에 있는 시상하부, 이제 뇌에 하여튼 그 호르몬을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호르몬 조절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난소에서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다음에 이제 난소는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르몬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난자를 가지고 있다가 배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여성 호르몬이라고 말을 하죠.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합성되고 분비가 되고요. 에스트로겐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배란 후에는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이 안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이 프로게스테론 감소에 의해서 자궁 내막이 탈락이 되고 월경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여기 균형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증식이라는 거는 계속 이제 자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으로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막을 탈락시키면서 자궁 내막이 무한정 증식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호르몬이 잘 균형이 맞아야 자궁 내막에 병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관, 이제 자궁관의 역할은 이제 그 관을 통해서 소정란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의 역할은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끔 외래 오셔가지고요, 자궁 적추술을 권유드렸을 때 굉장히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자궁하고 난소, 그다음에 질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궁은 실제로 스스로 호르몬을 분비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궁이 없다고 해서 이제 호르몬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궁 적출을 한다고 해서 뭐 성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하고 기능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래에서 보면 이제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문제를 발견을 하고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궁이나 난소에 생기는 병들을 검진하고 싶다고 오신 분도 상당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자궁이랑 난소암 검진하고 싶습니다 하고 오시면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조금 그렇게
달갑진 않은 표정이죠. 왜냐하면 모든 암을 다 검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유도해서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생존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검진 대상, 그러니까 암종이요. 검진 대상이 되는 암종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폐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암 중에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이 있는데 자궁경부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진이 가능하고요. 자궁내막암은 검진이 필수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난소암은 아예 이제 난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난소암 같은 경우는 검진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권고하는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의 여성에서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알려드리죠.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세요, 검진을 하세요 하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선별 검사가 가능하고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증상이 없는 증상이 없는 분들도 대상자가 되시면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조기 검진이 가능한 암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검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궁경부암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진 가능하고 따라서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이른 병기에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진은요 하라고 이렇게 대상자가 되시면 반드시 하세요. 여성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나라에서도 굉장히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궁이 이렇게 있고 이 경부라는 부분은 이 자궁의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쥐를 통해서 자궁 경부는요 접근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포를 채취할 수가 있고요. 이게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라는 검진에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때문에 또 저희가 세포도 채취할 수 있고 또한 조기 검진이 가능하고 그런 암이 자궁경부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궁경부암은 이제 자궁내막암이나 난소암하고 다르게 예방이 가능합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국가에서 이제 접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궁경부암을 예방을 하려면 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서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 국가 예방 접종으로 이전에 신규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09년, 2004년, 1995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과정이 좀 써 있고요. 이제 12세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시행을 했고 이후에 이제 확대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PV 감염이 이제 백신에 대해서 국가 예방 접종으로 이제 확대되었을 때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그런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HPV 백신, 그러니까 사람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이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 바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는 자궁경부암의 한 70%, 그 다음에 다른 인유두종 바이러스 관련 종양의 원인이 되는 HPV 16, 18번의 감염을 예방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방 목적의 백신이지 치료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감염이 되기 전에 예방 목적으로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관련 종양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이제 자궁경부만
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질이라든지 외음부, 그러니까 여성 성기의 바깥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성 성기 음경이라든지 항문, 그다음에 구인두암 발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서 몸의 안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서 HPV가 감염이 되게 되면 암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같은 경우는 꼭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의 예방을 위해서도 접종을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 암 원인의 한 5에서 10% 정도가 HPV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0%, 70-80%가 HPV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요, 이제 유병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그 인구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가지고 있느냐인데, 한 10명 중에 1명, 11%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PV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는 성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매개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특히 고위험군이 16, 18번, 그 외에도 몇 가지의 더 고위험군이 있는데요. 이것의 지속적인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자궁경부암의 전암성 병변이라든지 이제 다른 HPV 관련된 암의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3가지가 접종이 가능하고요. 이제 서바릭스는 2가지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고위험이라고 앞에서 언급되었던 16번과 18번에 대해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가다실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6번과 11번에 대해서 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건 사카 백신이고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에 생기는 그 콘딜로마라는 게 있어요. 그런 성기 사마귀까지 예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워낙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을 접종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다른 고위험군에 대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가다실 국가 백신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선 지금 서바릭스와 가다실에 대해서는 그 청소년 여성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해주고 있고요. 가다실 나이는요 아직 국가에서 해준 접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비로 접종을 하셔야 되고 이것은 더해서 31번, 33번, 45, 52, 58번에 대해서 더 예방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암이라고 해서 요 자궁경부는 이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요 윗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궁암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궁육종은 요 근육에 생기는 거고 자궁내막암이 안쪽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궁내막암은 왜 생기냐면요. 앞에서 제가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자궁내막암이 에스트로겐과 관련 없는 암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고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암은 에스트로겐이 높아서 생기는 암이에요. 그래서 이 자궁내막암은 요 자궁내막이라는 이 안쪽에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궁내막암은 증상이 대부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혈이 있고요. 그래서 출혈이 특히 이상출혈, 생리가 아닌데 피가 나거나 아니면 출혈량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폐경이 되었다고 생각할 나이에 출혈이 지속되면 저희가 자궁내막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자궁내막이 두꺼워 보이면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궁내막암에 대해서는 국가암 검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검진이 규칙적으로 필요하진 않지만 출혈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서 완치율이 상당히 좋은 암입니다. 그리고 검진 같은 경우는 자궁내막암에 고위험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그러니까 자궁내막암이라든지 대장암이 되는데요. 그런 고위험 환자에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보고 확인을 하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질출혈이 생리가 아닌데 있을 때는요, 꼭 산부인과를 찾으십시오.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요.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도 그 국가에서 하는 암 검진 사업은 증상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검진이라는 건. 그런데 만약에 검진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성교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생리가 아닌데 이상한 출혈이 있으면 반드시 산부인과를 내원하셔서 자궁 경부와 내막에 대한 검진을 받으시게 되면 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궁에 생기는 암들,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자궁 경부암은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른 병기에 발견이 돼서 그때 발견이 되면 치료가 가능하다. 굉장히 완치율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불규칙한 생리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1년에 한 6회에서 8회 정도 미만으로 생리가 있으신 분들은요,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에 비해서 수준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증식을 시키기 때문에 오래오래 이런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한 생리를 첫 초경을 시작하고 나서 한 2년까지는요 생리가 좀 불규칙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도 만약에 대량 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산부인과를 찾아서 좀 조절을 하시고요. 보통 2년이 지나면 그 생리를 하는 그 기능들이 성숙을 해서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주기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기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산부인과를 내원을 하셔서 자궁 내막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생리를 좀 규칙적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불규칙하고 1년에 생리 횟수가 한 6에서 8회 미만이면 이런 경우도 산부인과를 내원을 하셔서 자궁 내막암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자궁 내막암을 예방하는 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들이 있어서 프로게스테론 제제들, 그러니까 먹는 약도 있고요. 미레나란 루프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피니약을 사용해서 규칙적으로 생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불규칙할 때도 산부인과 찾으셔서 미리 예방을 하시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이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난소암은 먼저 말씀드리면 조기 진단이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난소암이 한 60% 정도는 진단 시에 이미 3기, 4기가 사기로 이렇게 발견이 되게 되고요. 가족력이 없고 유전자 이상이 없는 약간 저위험, 평범한 그 위험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초음파라든지 난소암 표지자 검사가 난소암의 생존율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난소암 검진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말씀 드려요. 난소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음파를 보고 피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조기 진단도 안 되고 이미 발견했을 때는 굉장히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난소암의 검진 방법은 조기 발견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난소암도요 약간 위험 인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은 65세에서 더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배란 횟수가 증가되었을 때, 그러니까 초경이 빠르거나 임신을 안 했을 경우에 좀 더 난소암의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궁 내막증이라는 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난소암의 위험성이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는 유방암과 난소암의 가족력, 그리고 이제 BRC의 브라카 1, 2라고 하죠. 이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 린치 증후군이라고 해서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대장암이 생기는 그런 가족성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난소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산부인과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기도 하고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기 진단과 그런 건 좀 불가능하지만 이제 예방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출산 같은 경우는 출산이 있으면 한 36% 정도 난소암의 위험성이 이렇게 감소하고요. 경구 피임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배란의 횟수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란 안 되게 만드니까. 그래서 경구 피임제를 복용하고
그다음 복용을 중단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에 한 10년에서 15년까지 난소암의 그 위험률을 좀 낮춰주고요. 그다음에 이 난소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기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률이 아주 높은 분들, 그러니까 BRCA 그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에서는 예방적으로 난소와 난관 절제술을 출산 후에 시행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산부인과 질환에 의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특히 자궁적 추술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출산이 필요가 없으니까 자궁적 추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난관 절제술을 권유합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난소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이용군에서도 그렇고요. 난소암의 위험성을 가진 분들에서도 예방적으로 난관 절제술을 하게 되면 난소암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왜 난소암이라고 말을 하면서 난관 절제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난소암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지금은 난소암이 난관에 있는 상피세포들이 자라서 이렇게 난소암을 생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난관 절제술을 산부인과 수술 시에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검진을 잘하고 그다음에 HPV가 감염되기 전에 예방 접종을 하면 확실히 발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건전한 성생활을 하면 자궁 경부암으로부터 사실 완전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출혈 시에는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규칙적인 월경이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생리가 1년에 6회에서 8회 미만이신 분들은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족 중에 좀 암 환자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실 때 암 가족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가족 중에 유전자 검사를 하신 분이 계셔서 가족성 암 증후군이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암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가계를 가지신 분들은요 반드시 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로 암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은 일단 일반 위험군에서는 조기 진단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조기 진단법은 없지만 만약에 고위험군이라면 위험 감소 수술이 있으니까요. 위험 감소 수술을 저희가 권유드렸을 때 좀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피임약으로 난소암의 위험성을 줄이는 예방적인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올려주신 그 질문들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체불가님은 청소년 여아의 경우는 맞으라고 권유하는데 기혼인 경우에도 맞아도 예방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거는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혼인 경우에도요, 저희가 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음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궁 경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추 절제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는 걸 좀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만약에 전혀 맞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 맞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폐경될 경우에 자궁 성분증과 내막증 등 호르몬 변화 등에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그 소리님 말씀 주셨는데요. 폐경된 경우에는 호르몬이 없어지죠. 그래서 성분증과 내막증 같은 경우는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거나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요, 폐경이 되고 나면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 꽤 많고요. 그리고 펜더시,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비만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피하지방층, 그러니까 그 지방이 많으면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만이신 분들은 자궁 내막암 위험성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느낌표가 아니라 아이인가요?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40일에서 50일 주기인데 이것도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40일 정도 주기면 1년에 6회에서 한 8회 정도는요, 생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1년에 6회에서 8회 정도 생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궁 내막을 확인했을 때 그렇게 두꺼워지지 않고 불규칙한 출혈이 없다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가족력이 없고 40일 정도 규칙적으로 정상적인 생리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난소 물혹이 생겼다가 생리하고는 사라지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난소 물혹이 조그맣게 생기는 경우는요, 배란 때 배란을 위한 이제 난포가 생겼다가 또는 이제 난포가 생기고 이제 배란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게 황체로 이제 변하는데요. 간혹 그쪽에 이제 출혈이 생겨서 출혈성 낭종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생리 후에 보면 보통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리 전에 난소 물혹이 생겼다 없어진다는 얘기는 배란이 잘 되고 있고 정상적인 생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1년에 6회에서 8회 이상 정상적인 생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펜더시 브라카 유전자 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했는데 브라카 유전자 검사는요, 일단은 권유를 드리는 거는 일단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권유를 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검사를 저희가 권유를 하게 되고요. 산부인과 쪽으로는 난소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특히 상피성 난소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은요, 저희가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다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뭐 비보험을 하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보험이 되는 기준은요, 질병이 있는 본인이 일단은 대상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 환자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직계 가족들은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되는지 상담하고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딸기 라떼만 마시는 반달곰님. 네, 맞습니다. 코스트코 옆에 큰 병원 중앙대 광명병원 맞습니다. 그리고 윤이님, 자궁 근종도 유전인가요? 그 유전이라고 어떤 뭐 유전자 이상이 딱히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가족력은 있습니다. 확실히. 그 환자분들 오시면요, 엄마도 자궁 수술하셨고요, 이모도 수술하셨고요, 동생도 있고요, 뭐 언니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있고 수술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가족력은 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현정님, 26세 딸이 있습니다. 자궁 내막이 두꺼워서 약을 많이 먹고 있는데 몇 년 정도를 섭취해야 한다는데 부작용은 사실은 이제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매일 먹는 약이 아니라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약을 먹을 수 있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게 하는 그 에스트로겐의 그 증식작용을 좀 없애고 자궁 내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을 먹고 있을 거고요. 이거는 만약에 생리가 규칙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폐경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동안은 복용을 하면서 자궁 내막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몇 년 정도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더스트님, 일상적으로 자궁이나 난소를 건강하게 유지할 꿀팁이 있을까요? 영양제나 운동 등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궁 경부암은요, 정말로 중요한 게 건강한 성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처녀총각이 결혼을 해서 살면 자궁 경부암은 거의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건 성백의 질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HPV가 들어오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죠. 이제 비만이라든지 뭐 흡연 이런 거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자궁은 규칙적으로 생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난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과 출산이 사실 난소암의 위험성 아까도 36%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산을 한 여성에서는 확실히 난소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난소의 기능을 건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 뭐 기능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난소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임신과 출산이 확실히 난소암의 위험성을 낮추고,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가족력인 경우에는 산부인과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예방 방법이라든지 조기 진단법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일단은 주된 내용이 이제 암이다 보니까 근종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 암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64세 여성입니다. 임경조님이시고 64세 여성입니다. 암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초음파 검사도 2년에 한 번씩 해야 하나요? 초음파 검사는요, 2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증상이 없을 때 발견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 그리고 출혈이 있을 땐 반드시 하시는 게 맞고요. 저도 검진을 만약에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특별히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궁 난소 초음파, 그러니까 골반 초음파는 한 1, 2년에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은 뒤늦게라도 안 맞으신 분이라면 저는 맞으시는 거 진짜 정말 나쁠 거 없고요. 저는 특히 이상이 있었던 분들은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근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드장님이 조금 질문 올리신 걸 좀 보면 자궁 근종이 14개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작년에 시험관 하기 전에 3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크기도 개수도 늘었어요. 시험관으로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작년 말에 했던 갑상선암 반절제 수술로 인한 건지. 48세인데 폐경 오기 전에 또 커지고 수술하게 될까봐 너무 신경 쓰이네요. 선생님이 보신 자궁 근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근종은요, 왜 생기는지 원인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근종은 있으신 분들은요, 자궁 근종의 씨앗이 자궁 안에 좀 여러 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주 의학적으로 100% 맞는 표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궁에 수많은 근종 씨앗이 있다가 이제 커지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근종이 좀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출산이 끝나신 분들은 저는 자궁 적출술을 권유드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근종 씨앗들이 있다가 하나 떼면 하나 또 자라 올라오고, 하나 떼면 하나 자라 올라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수술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자궁을 남기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좀 근종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자궁 적출술을 권유를 받으시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48세라고 하시는데, 그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중반, 그러니까 40대 중반까지 그때가 자궁 근종이 커지고 수술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폐경이 오기 전에 걱정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있다고 하면 수술 고려하시는 거 저는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신 분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그러니까 생리가 주기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자궁 내막이 확실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산부인과 찾으셔가지고 조절하시는 거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근종 해피투게더님 12월 초에 제자리암 진단받고 자궁 적출했는데요. 3월에 대장 내시경 예약했는데 해도 될까요? 복강경 수술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하시기 전에 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정도 시간이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종에 대한 예방법 윤이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근종은 다른 예방법은 사실은 딱히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이건 역시 이제 비만이라든지 이러면은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일상적인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 운동이라든지 체중 조절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면집 알바 중인 호랑이 안녕하세요. 그 자궁암이나 난소암은 완치가 어려운가 무섭습니다 그러셨는데, 자궁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은요 대부분이 조기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출혈 같은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빨리 내원하시면 되고요. 국가에서 해주는 암 검진 정말 중요하고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궁암 검진 빼먹지 마시고 하시면 되시고, 자궁경부암은 그런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자궁경부암의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예방접종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소암은 사실 이제 3기, 4기에서 발견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 완치가 아주 쉬운 암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소암은 3기, 4기에서 발견이 되면 완치율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염에 대한 조금 문의가 있으셔서 그 12라고 읽으면 될까요? 그 I 하나 둘 셋 넷 다섯 12님 만성 질염이라서 경부염이 온다는데 괜찮나요? 가다실은 맞았습니다. 그 경부염이 오는 거는 HPV 바이러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좀 다른 세균들, 그 다음에 이제 성병을 일으키는 세균들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가장 흔한 거는요 곰팡이성 질염입니다. 이 곰팡이성 질염은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가려운 분도 있고 따가운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물처럼 분비물이 많은 분도 있고, 그냥 속옷이 좀 축축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치즈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는 분도 있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 곰팡이성 질염은 이제 만성적으로 오지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그때그때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당뇨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당뇨를 먼저 조금 잘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런 거고요. 하여튼 질염의 증상, 그러니까 그 원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원인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하우스님 50세 아직 매달 생리 규칙적으로 합니다. 생리 중 구리 냄새 같은 강한 냄새가, 그러니까 금속성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피는 약간 철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금속성의 비린내 날 수 있고요. 첫 2, 3일의 양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지요? 저는 젊을 때에 비해서 생리량이 좀 더 많아지는 상태라고 하면 전 산부인과 진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궁 내막이라든지 아니면 자궁벽에 어떤 근종이나 용종 등 다른 문제가 있는지 초음파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 세정제는요. 질 안을 자주 세정하는 거는 조금 그 정상 세균총을 깨트릴 수 있어 가지고요. 질 안쪽까지 너무 자주 씻는 건 오히려 곰팡이성 질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세균성 질염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어서 안쪽을 너무 자주 씻는 거는 권유드리지 않고요. 그 겉에 쪽에 씻는 거는 간혹 이렇게 약간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희님께서 근종에 대해 근종 수술하고 나서 편하다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자궁 근종이라든지 이제 자궁의 양성 질환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통증이 너무 심하셨던 분들, 그리고 자궁 주위에 있는 주변 장기 압박,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을 많이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을 가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아니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서 그런 분들께서 이제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신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니까는 뭐 카페라든지 식당 또는 여행을 갈 때 휴게소마다 계속 들려야 되고 그 화장실 때문에 여행 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자주 가서. 그래서 이런 눌리는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변비가 있으신 분들 또는 자궁이 자꾸 자궁 그 골반 벽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이런 데를 건드려 가지고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수술하시면 정말 편해집니다. 그리고 자궁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출혈이 생기는 거지, 자궁 자체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궁 수술한다고 해서 폐경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성관계도 자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질이 주된 이제 성관계 하는데 이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성관계에도 거의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분들은 지금 더구나 출혈이나 통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요, 전 수술하시면 정말 편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질유산균 복용. 질유산균은요, 진짜로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유산균도 이제 유산균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맞는 거를 조금 찾으셔서 증상이 호전된다고 하면 전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실제로 좀 봤고요. 그리고 그 장기 적출 후에 후유증 힘들어 하신다고 장은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자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치료법이 다 그래요. 이제 100%다 좋고 나쁜 점이 없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치료법을 결정을 할 때는 이제 단점과 장점을 조금 비교를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겠다, 단점보다, 이럴 때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유증 때문에 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드리지 않는데요. 대부분은 자궁 적출술 때문에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서 수술하셨던 분들은요, 대부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선근증에 대해서 이제 민지수님, 선근증 있는데 폐경되면 신경 안 써도 될까요? 네, 출혈이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선근증 때문에 자궁이 많이 커져서 주위 장기를 눌러서 불편한 게 없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건강검진 하실 때 자주는 아니지만 한 1, 2년에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초음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펜더시, 난소는 그대로 두고 적출하는 방법도 있나요? 네, 난소는 이상이 없으면 자궁 적출 시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난소는 남겨두고요. 자궁과 연결된 자궁관은 같이 절제를 하는 게 이후에 난소암의 예방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난소는 그대로 두기 때문에 정말 변하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 생리 어느 정도로 변화가 없냐면요, 배란통 그대로 느끼시고요. 이제 원래 배란통 있으셨던 분들, 그 다음에 그 생리하기 전에 약간 몸이 붓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먹고 싶고 유방 통증이 있고 하시잖아요. 그런 증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 날짜가 되는데 피만 안 나고 생리토만 없어요. 그래서 난소를 그대로 두고 자궁만 수술하셨을 때는요, 사실 자궁 때문에 불편하셨던 증상만 없어지는 거고 난소가 하는 역할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면 수술 고려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리님, 폐경이 빨리 오면 조기 폐경인데 맞습니다. 그 조기 폐경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40대 초반에 폐경이 되면 저희가 조기 폐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뼈도 약해질 수 있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폐경하는 나이 한 50에서 53세 정도까지 호르몬제 드시면서 드시는 게 훨씬 이득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이 있으면 폐경 늦게 오나요? 팬다사랑님 질문 주셨는데요. 자궁 근종이 있으면 폐경이 늦게 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경이라는 건 난소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근종 때문에 폐경 자체가 늦게 오지는 않는데요. 저는 폐경 증상, 그러니까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한다든지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확 난다든지 아니 밤에 잘 때 폐경 증상 중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막 손발이 뜨거워서 차가운데 막 찾아다니면서 자야 돼요.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는데 만약에 생리처럼 출혈이 있다고 하시면요. 이건 산부인과 오셔야 돼요. 그게 생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질출혈, 그러니까 자궁 출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경 증상이 있는데 이제 출혈이 계속 있다, 질출혈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이게 정말 생리인지 아니면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출혈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아 청소년기 건강관리 부분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산부인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소아 때는 사실은 이제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처음에 생리가 시작되고 나서 한 2년까지 대량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은 2년 이후에도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꼭 산부인과 진료 받으셨으면 좋겠고 국가에서 그 무료로 해주는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그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궁암은요 대체로 이제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질출했을 때 꼭 오시면 되고요. 난소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검진 방법이 효과적인 검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인 경우에만 해주시면 되고 특별히 증상이 없으시면 난소암 검진을 규칙적으로 계속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최현진이었습니다.